뉴욕 한인회관 6층에 대한 비영리단체 면세 혜택이 박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간 10만 달러 이상 재산세가 늘어나게 되면서 뉴욕 한인회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렌트 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100만여 가구의 렌트 비용이 최대 7.75%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공청회를 거쳐 인상안이 최종 결정되면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 됩니다. 뉴저지 열차 기관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돌입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주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공영매체 NPR과 PBS에 공적자금 지원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미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57위로 평가했습니다. 한인 여성들이 주축을 이룬 성매매 조직이 또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50-60대 한인 여성들인데요. 체포된 여성들 중에는 75세 여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39대 뉴욕 한인회장의 임기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인수인계 절차 문제로 회장 이취임식도 연기된 상태인데요. 인수위 측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한인회의 각종 문제점들이 확인됐다며 특히 회관 6층의 면세 혜택이 사라지게 돼 한인회 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제39대 뉴욕 한인회장의 임기가 어제부터 공식 시작됐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인수인계위원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39대 한인회 공식 출범을 알리고 이사회와 함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권익 신장, 차세대 리더십 육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주요 과제들이 공유됐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인수인계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했으며 30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이번 절차에서 가장 핵심은 오는 7월부터 뉴욕 한인회관 6층의 면세 혜택이 박탈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뉴욕시 재무국은 한인회에 공문을 발송해 뉴욕 한인회관 6층 재산세 면제 혜택 갱신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오는 7월 1일부터 혜택을 박탈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박탈 이유는 클래스 1 위반과 퇴거명령 공사 중단 명령 위반입니다. 전임 김광석 회장은 이에 대해 공문 접수 후 20일 내로 이의 제기를 했으나 클래스 1 위반 사항은 3층 악성 테넌트 소송과 연관돼 있어 테넌트들을 퇴거시키지 않는 이상 위반 기록을 삭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위반 사항들은 엘리베이터 관련 위반 사항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월 1일부터 면세 혜택이 박탈될 경우 한인회의 연간 부동산세는 현 36만 달러에서 11만에서 12만 달러가 추가된 47만에서 48만 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이명석 회장은 재산세가 늘어날 경우 한인회 재정난이 우려된다며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렌트 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100만여 가구의 렌트 비용이 최대 7.75%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공청회를 거쳐 인상안이 최종 결정되면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 됩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 위원회는 지난 30일 예비 표결에서 리스 1년 연장 시 1.75에서 4.75%, 2년 연장 시 4.75에서 7.75%로 인상폭을 결정했습니다. 9명의 위원 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승인됐습니다. 최대치 인상률이 확정될 경우 1년 리스 계약 시 4%, 2년 리스 계약 시 7.75% 인상이 결정됐던 지난 2013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이 됩니다. 위원회는 주민 공청회를 거쳐 오는 6월 렌트 안정 아파트 렌트비 인상률을 최종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새 렌트비 인상률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렌트 안정 아파트 리스 계약 시 적용됩니다. 이날 예비 표결에 앞서 임대인 측은 1년 리스 계약 시 6에서 8%, 2년 리스 계약 시 8에서 9%의 인상을 요구했고 임차인 측은 1년 계약 시 0에서 1.75%, 2년 계약 시 0에서 3.75% 인상을 제시해 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예비 표결 당시 리스 1년 연장은 2에서 4.5%, 2년 연장은 4에서 6.5%였지만 최종 결정은 1년 2.75%, 2년 5.25% 인상이 승인돼 올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소폭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 표결이 진행된 롱아일랜드시리 라과디아 커뮤니티 칼리지 앞에는 렌트가 더 올라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세입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뉴요커가 높은 렌트비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올해 인상폭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집주인들은 건물 유지 관리비와 에너지 비용을 고려하면 렌트 인상 상한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22일 렌트 안정 아파트 예비 표결 결과를 놓고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투표는 6월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뉴저지 열차 기관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돌입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 노사가 합의안을 노조 측이 거부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파업이 현실화되면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주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지난 30일 승객들에게 기관사 노조가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파업이 확정되면 열차 운행에 대규모 차질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랜짓은 재택근무 등 열차 운행 차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열차 기관사 약 460명을 대표하는 노조와 수개월 전부터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양측은 임시 합의에 도달했지만 지난달 15일 기관사 노조원들이 이 합의 조건을 압도적으로 부결하면서 파업이 임박하게 됐습니다. 기관사 노조는 새로운 근로계약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합의안 부결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는 오는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30일 협상을 재개했지만 임금 인상안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크리스 콜룰이 뉴저지 트랜짓 회장은 파업에 따른 대규모 운행 차질을 경고하면서 비상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만약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트랜짓은 비상계획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시코커스 등 4개 주요역과 맨하탄을 오가는 특별 버스편을 운행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해당 임시교통편으로는 매일 뉴저지 트랜짓 열차를 이용하는 통근객의 20%만 수용할 수 있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LI 알랄이 암트랙의 대규모 보수 공사로 인해 심각한 운행 지연과 서비스 중단 사태를 겪을 전망입니다. 지난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손상된 이스트강 지하터널 공사인데요. 뉴욕 주지사까지 보수 공사 방법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30일 암트랙의 대규모 보수 공사로 인해 심각한 운행 지연과 서비스 중단 사태를 예고했습니다. 보수공사는 이스트강을 건너 펜실베니아역으로 이어지는 4개 철도 터널 중 2개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암트랙은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심각하게 손상된 터널 큐브를 복구하기 위해 각 터널을 13개월 동안 완전 폐쇄하는 공사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전체 수리 기간은 약 3년이 걸릴 예정입니다. 현재 하루 평균 461대의 열차가 이스트강 터널을 통과하고 있으며 열차들은 약 12만 5천 명의 통근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터널 2개가 차단되면 LIRR과 암트랙 열차 모두 나머지 2개 터널을 공유해야 해 열차 간격이 촘촘해지고 지연 및 취소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LIRR 로프리 회장은 암트랙의 터널 보수 계획은 수십만 명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MTA는 야간이나 주말, 부분 폐쇄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암트랙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지난달 28일 암트랙에 서한을 보내 야간 및 주말 작업을 통한 현장 수리 방식을 다시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암트랙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공영매체 NPR과 PBS에 공적 자금 지원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자유아시아 방송 등 언론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경 없는 기자회는 미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57위로 평가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NPR과 PBS 공적 자금 지원 축소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NPR과 PBS는 편향적이고 당파적인 뉴스 보도를 생산한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직접 자금 지원을 최대한 중단하고 향후 자금 지원을 거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NPR과 PBS가 어떤 논조를 촉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중요한 건 두 기관 모두 납세자들에게 현재 사건을 공정 및 정확하며 편향되지 않게 보도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자금 지원은 PBS 연간 수익의 약 15%, NPR의 연간 예산 1%를 차지합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에 가한 공격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영 매체에 대한 자금 지원 삭감을 언급하며 압박해왔습니다. 지난 3월 PBS와 NPR 경영진은 미 하원 도지위원회에 출석해 자금 지원의 유지 필요성을 요청했습니다. NPR과 PBS는 행정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 자유유럽 방송 등 정부 지원을 받는 독립 매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폐쇄를 명령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14세계 언론 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미국 언론 자유지수는 180개국 중 57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55위에서 2단계 떨어진 수치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법조계도 법치 훼손을 우려하며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들자 이대로 좌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맨해튼의 연방지방법원 앞 광장에서 법조인 약 1,500명이 참여하는 전국 사법의 날 행동 시위가 열렸습니다. 정장에 넥타이 차림으로 시위에 참여한 변호사 등은 헌법 법전을 들어올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법치주의 준수 서약을 낭독하는 등 비교적 정제된 형태였지만 변호사들이 시위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심각성을 강조한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법치주의는 우리 모두를 보호한다며 법치주의가 없으면 우린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뉴욕 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제임스 카인은 포담대학 법학 교수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화나게 했다며 사람을 기소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시위는 뉴욕 외에도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전역 주요 50개 도시의 연방법원 앞에서도 열렸습니다. 비영리단체 좋은 정부를 위한 변호사단체 트레이시 페이트 러브 회장은 변호사들이 거리로 나섰다는 건 매우 심각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인 여성들이 주축을 이룬 성매매 조직이 또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5, 60대 한인 여성들인데요. 체포된 여성들 중에는 75세 여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트럼블 카운티 대배심은 마사지 업소를 위장한 인신매매 및 성매매 조직 운영 혐의로 한인 6명을 포함한 용의자 8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오하이오 북동부 마우닝밸리 지역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데이브 요스트 오하이오주 법무장관과 제리 그린 마우닝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은 지난 30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에게는 83건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타이거 스파, 써니 스파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와 자금 세탁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여성들을 모집해 3개월간 업소에 머물게 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마우닝밸리 셰리프국은 이번 기소가 인신매매 수사팀의 수년간 걸친 수사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2023년 3월 오퍼레이션 세이빙 데일라이트라는 대규모 단속을 통해 상당액의 현금과 장부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된 한인들은 대부분 5, 60대며 75세 여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동전을 싣고 달리던 화물차가 전복되면서 동전 수백만 개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공공안전국은 지난 29일 오전 5시 30분쯤 텍사스 엘보드 지역 인근 고속도로에서 한 트럭이 전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안전국에 따르면 트럭은 방향을 과도하게 바꾸려고 시도하다가 기울면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운전자와 무장한 동승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트럭이 넘어지면서 화물칸에 담겨있던 수백만 개의 10센트 동전이 도로 위로 흩어졌습니다. 흩뿌려진 동전의 가치를 수산하면 약 8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당국은 사고 구간을 한나절 동안 통제했고 현장을 수습할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빗자루와 삽, 산업용 진공청소기 등을 동원해 동전 회수에 나섰습니다. 현장은 저녁이 돼서야 겨우 수습됐고 이날 오후 7시쯤 다시 개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쏟아진 동전들은 미국 조폐국이 제조한 것으로
해당 트럭은 웨스턴 물류운송 회사 소속이며 정부와 계약을 맺고 보안이 필요한 운송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독립기념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내일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재미한국학교 미시건협의회 주최 독립운동 역사축제에 학예연구사 2명을 파견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독립기념관이 현지 한인대상 독립운동 주제 역사축제에 직접 참여해 교육과 전시가 통합된 콘텐츠를 지원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미시간 지역 한글학교 교사, 학부모, 청소년 등 재외 한인들이 한국 독립운동사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국가 상징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 태국기 주제 체험 교육과 증강현실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 국난 극복의 역사인물 이순신에 대한 체험 교육이 진행됩니다. 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4월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는 17만 7천 개 증가했습니다. 지난 3월 22만 8천 개보단 줄어들었지만 전문가 예상치 13만 3천 개보단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12개월간 월 평균 일자리 증가치는 15만 2천 개입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4.2%로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고 시장 예상에도 부합했습니다. 4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시장은 충격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기업들이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단 시장은 반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업 심리가 계속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언젠가 해고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향후 고용 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경찰국에 34억 달러를 추가 투입해 2026년 가을까지 경찰관 수를 1000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복 경찰관은 3만 5천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계획은 최근 발표된 경찰관 지원 자격 요건 완화 및 채용 예산 지원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에는 경찰 시험 응시를 위해 60학점 이상의 대학 학점을 요구했으나 이를 폐지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로 경찰관 지원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지원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담스 시장은 지난달 30일 670명의 신규 경찰관 임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음식 배달 앱이 레스토랑에 부과하는 수수료 상한선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배달 앱이 레스토랑에 부과하는 기본 서비스 수수료 상한선을 유지하면서 앱이 추가 수수료를 받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레스토랑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덜고 음식 배달 앱 기본 서비스에 대한 상한선 적용을 명확히 규정해 레스토랑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는 현재 우버이츠, 도어대시, 그럽허브 등 음식 배달 서비스 앱이 레스토랑의 주문 금액의 최대 15%까지만 배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자결제 처리 수수료는 최대 3%, 기타 서비스 수수료는 최대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다음 주는 비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